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회의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임 사흘째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해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제외되면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워싱턴 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입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같이 지금까지 중국을 겨냥해서 온 표현은 그대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한 데 이어서 이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제외되면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서 핵 군축 협상으로까지 방향을 틀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드니 사일러 미 싱크탱크 CSIS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트럼프와 그 안보팀이 지난 4년 동안 진화한 북한의 위협을 살펴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공약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늘도 협상을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어제 기자회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Vladimir Putin does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with you, will you put additional sanctions on Russia? Sounds likely. Well, we'll look into that. We're talking to Zelensky.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Putin very soon, and we'll see how it all happens. We're going to look at it very soon.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곧 협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 등의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시간 22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두 정상의 접촉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이 취임 사흘째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과 불법 이민자 추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사당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1,500여 명을 사면, 감형하고 약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주범 2명도 사면 조치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의사당 폭력 사태의 주범들까지 모두 풀려나게 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등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has the pardon and commutation authority. It's his decision, and I think what was made clear all along is that peaceful protests and people who engage in that should never be punished. There was a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도 미국 내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농장에서 일하던 멕시코인 20명은 이 단속에 적발돼서 어젯밤 접경지인 티후아나 국경 검문소에서 멕시코 이민당국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해서 이들이 남부 국경 통제 임무까지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오픈 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의 합작회사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이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는데 그들은 실제로 돈이 없고 특히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 미만의 자금만 확보하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기술 기업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인프라 구축, 즉 AI 패권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다가 갈등을 빚고 떠난 머스크가 현재도 오픈 AI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